심장, 혈당, 치매까지 올리브 오일이 만능약이라 불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식생활의 중심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식재료, 바로 올리브 오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그 이상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올리브 오일을 음식, 약, 피부 보호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왔고, 그 전통은 현대에 들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름들, 예를 들어 콩기름,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등과 달리 올리브 오일은 가공 과정이 간단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 처리를 전혀 거치지 않고 순수한 기계적인 압착만으로 짜낸 오일이기 때문에 원재료인 올리브 열매의 유효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의 종류는 크게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라이트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권장되는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는 수확한 올리브 열매를 섭씨 27도 이하에서 기계적으로 눌러 짜낸 것으로 산도가 0.8%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향과 풍미, 영양소 모두가 가장 뛰어납니다. 이와 비교해 버진 올리브 오일은 품질이 조금 낮고 퓨어나 라이트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을 거치며 원래의 성분 일부가 손실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을 액체 황금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올리브 오일은 인체에 유익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가 흔히 경계하는 포화지방과 달리 혈관 건강에 이롭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러 의학 저널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꾸준한 섭취가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며 하루 25ml 이상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름 하나가 식단 전체의 질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폴리페놀, 비타민 E, 그리고 올레오칸탈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레오칸탈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천연 항염 물질로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성분입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내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심장과 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질환인데요.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평균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올리브 오일의 꾸준한 섭취가 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올리브 오일의 섭취가 단지 병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질환의 진행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2형 당뇨병을 앓는 사람에게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었고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중해 식단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이 식단의 핵심 재료인 올리브 오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인데요. 이 식단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건강식단 중 하나이며 장수와 관련된 지역 연구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식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그냥 기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식사 속에 작게라도 꾸준히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 위에 소금 대신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후추를 뿌려 먹거나 구운 채소에 살짝 둘러 풍미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일상 속에서의 건강 습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 없이도 적용 가능한 건강 습관이죠. 여기까지 올리브 오일의 기본 정보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뇌 건강, 기억력, 치매 예방, 그리고 피부와 체중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심장과 혈관 건강에 뛰어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간의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신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고 산화 스트레스에도 취약하죠. 이때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기억력, 집중력, 사고 능력에 관여하는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의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올레오칸탈, 비타민 E, 스쿠알렌, 그리고 다양한 폴리페놀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뇌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447명을 대상으로 4년간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약 38%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으로 올리브 오일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현대인들의 일상 속 가장 흔한 적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당분 섭취, 과로나 수면 부족은 뇌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리죠. 이때 올리브 오일의 항염 성분은 이러한 신경염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은 2021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쥐가 불안 및 우울 행동에서 현저히 개선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피부와 외모 그리고 체중 조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건강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먼저 접하신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올리브 오일은 피부 보습, 노화 방지, 여드름 완화, 손상 피부 회복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과 유사한 구조의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스쿠알렌이 피부 세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탄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쿠알렌은 인간 피부 피지 속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피부에 바르면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진정 효과까지 가져다 줍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섭취를 통해 얻는 효과도 놓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안정되고 속건조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섭취는 내부에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름이라고 하면 살이 찔 것 같아 피하게 되는 식품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다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오히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포만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더 오래 머무르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촉진되어 과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10년 독일 미넨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동일한 칼로리의 식단 중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식단이 가장 높은 포만감을 제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는 체지방 축적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여분의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의 안정화와 함께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복부 비만의 위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케톤 생성 식단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실천하는 분들 사이에서 올리브 오일은 필수 식재료로 꼽힙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는 이 식단에서 질 좋은 지방 공급원인 올리브 오일은 탄수화물을 줄이면서도 포만감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작용, 호르몬 균형, 염증 반응, 뇌신경 전달 체계, 심혈관 순환, 피부 건강까지 폭넓은 기능을 담당하는 전신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노화에 따른 각종 대사 이상, 관절통,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꾸준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면 일상 속에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커피잔 옆에 작은 올리브 오일 병을 놓아두세요. 하루에 한 번, 한두 스푼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올리브 오일이 소화기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척 중요합니다. 위염, 소화불량, 변비, 장내 세균 불균형 등 다양한 위장 관련 문제들이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액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하며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산이 과다하거나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염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공복 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위장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속의 항균 성분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위염의 악화를 막고 위암으로 진행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또한 장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수많은 유익균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장내 미생물 덕분인데 올리브 오일은 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장 속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은 물론 기분, 수면의 질, 심지어 피부 상태까지도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고 수분 흡수도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마셔보세요. 장을 코팅하고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질환 중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칼로리 조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혈당 흡수를 느리게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이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방지해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식단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지방간 위험도 낮춰 당뇨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2021년 그리스 아테네 국립의대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 체지방률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칼슘 섭취와 함께 뼈 대사를 조절하는 식습관이 중요해지는데요.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뼈 생성에 관여하는 족골세포의 활성을 돕고 반대로 파골세포의 활동은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 실험군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 감소율이 약 10% 이상 낮았으며 고관절 골절 위험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건강 요소로 폐경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골다공증 위험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영양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이 잦은 계절에는 꾸준한 섭취가 예방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덕분인데 이들 성분은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염증 수치를 낮추어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염증 특성은 감염병뿐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조리 시에는 발연점, 즉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약 180도에서 190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기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고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나 해로운 산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용 혹은 요리를 마무리할 때 향과 풍미를 더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음이나 구이 요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중약불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하거나 발연점이 높은 퓨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음식 외에도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식전빵에 발사믹 식초와 함께 찍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리스에서는 생선 요리나 수프에 풍미를 더할 때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후무스나 타히니와 함께 섞어 먹는 등 그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재료인 만큼 우리 식생활에서도 올리브 오일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건강뿐 아니라 음식의 풍미, 삶의 질 전체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건강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관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주방에서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근처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사실 이 두 장소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 열, 공기에 의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뚜껑을 단단히 닫아 보관하고 되도록이면 입구가 좁은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 그 중에서도 어두운 색의 병이 더 적합합니다. 유통기한보다는 개봉일 기준 3에서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특유의 향이 사라지거나 텁텁한 맛이 느껴진다면 산화된 것일 수 있으니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일상 식사 속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섭취하기 위장 점막 보호, 장운동 자극, 변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기 발사믹 식초, 레몬즙, 소금, 후추와 함께 섞으면 간단한 천연 드레싱이 됩니다. 두부, 계란, 생선 등의 마지막에 뿌려 풍미 더하기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향과 영양소가 살아있습니다. 죽이나 스프, 된장국 등에 소량 추가하기 뜨겁게 끓인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살짝 더해 향을 유지하세요. 요거트에 꿀과 함께 섞어 디저트처럼 섭취하기 건강한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조리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온에서의 사용은 지양하고 볶음 요리의 경우 짧은 시간 중불 이하에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튀김보다는 샐러드, 마무리용 토핑, 비조리 레시피에 더 적합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가 점검 리스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래 항목 중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체크해보세요. 최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변비 증상이 잦다. 평소에 튀김, 육류 위주의 식사가 많고 채소 섭취가 적다. 부모님 혹은 가족 중 심장병이나 당뇨병 병력이 있다. 식사 후 쉽게 졸리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느낌이 있다. 뇌 건강, 치매 예방에 대한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건조한 피부, 손발 트러블, 피부 노화가 고민이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천천히 도입해 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단, 올리브 오일도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은 15에서 30ml, 즉 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체중 증가나 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국내산 올리브 오일은 없나요? 수입 제품 중 어떤 브랜드를 고르는 게 좋은가요? 입니다. 현재 올리브는 한국에서 상업적인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지리적 표시제 PDO, 유기농 인증, 수확일자 표기 여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산이 많고 최근에는 칠레산도 품질이 좋습니다.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관 상태, 병의 색깔, 라벨에 나와 있는 압착 방식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비정제, 산도 0.8% 이하 등의 문구가 있다면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그 작은 습관이 위장을 보호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며 피부의 윤기를 되찾아주는 약보다 나은 건강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지중해 사람들이 즐기는 식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수많은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환경적 유해 요소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식단의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소 무엇을 먹을지 고민될 때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고 가볍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올리브 오일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뇌 건강 증진, 당뇨 완화, 장 건강 개선,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 체중 조절까지 이처럼 다방면에서 유익한 식재료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조미료나 요리용 기름이 아닌 하나의 건강 습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크푸드, 가공식품, 당과 염분에 치우친 식단은 우리의 몸을 점점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접근은 아주 작고 실현 가능한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 섭취 혹은 드레싱이나 국물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건강한 식습관으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꾸준함, 작은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천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런 변화의 시작점으로 가장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고소하고 깊은 풍미 덕분에 음식 맛을 해치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 도구나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름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리브 오일의 단일불 포화지방은 체중 증가와 무관하며 오히려 과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 조절과 일관성입니다. 정제된 당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지방을 통해 지용성 비타민, 즉 A, D, E, K를 흡수합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각종 호르몬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뼈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올리브 오일은 자연스럽고 안전한 영양 전달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올리브 오일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습관 만들기.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올리브 오일 1스푼을 섭취해 보세요. 변비가 완화되고 위장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식단에 소량 추가하기. 샐러드, 구운 야채, 밥이, 국물 요리 등 평소 드시는 음식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뿌려보세요. 단순한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맛으로 바뀝니다. 주방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기. 늘 사용하는 양념통 옆에 올리브 오일을 두면 식사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습관화가 쉬워집니다. 좋은 제품 고르기.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산도 0.8 이하 어두운 병 포장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유기농 인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작하기. 혼자 실천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식탁 위에 올리브 오일을 올려보세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삶은 결국 자기 돌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습관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 그 시작을 오늘 영상이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여주는 마법의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식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때 언젠가 거울 앞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그리고 몸의 컨디션을 통해 분명히 그 가치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